9월 28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북한이 중국보다 더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민주화의 수준이나 둘이 다 밑에서 도토리 키재기지만은 더 나아가서 국민 소득이나 1인당, 그 다음에 국가 전체의 GDP 규모나 또 경제의 개방이나 자유화 정도를 보면 북한이 중국보다도 훨씬 못하지요. 근데 북한보다 훨씬 나은 중국에서 중국 최대 부자 중에 한 명인 마윈이 얼마 전에 이제 알리바바 그룹 회장을 물러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방 나왔습니다. 정부는 통치에 집중해야 된다. 안 그래도 중국 정부에서 개입해서 중국 정부의 고관 대작의 자녀들이 알리바바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마윈은 6%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쫓아내는 시점에서 한마디 하고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자, 판빙빙이라는 유명한 여자 배우 양귀비의 주연으로도 했죠. 지금 석 달째 탈세 의혹이라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중국의 행태, 최대 부자나 최대로 성공한 중국의 여배우가 하루아침에 실종되거나 또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는 것이 중국의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의 체제보다도 훨씬 못한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 칼럼은요, 우리가 어쩌다가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도 종북 친북적 사고에 동조하게 되었나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문 정권이 전방위로 지금 대북 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국민적 합의와 또 국회의 합의와 또 기존의 국가가 가져왔던 방침을 선거에 이겼다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뒤엎고 합의 없이 진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자, 문 정권이 지금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고 군축을 하고 대북 경제 지원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믿고 미국을 드러내고 결국은 북한과 일국가 이체제로 가자라는 것이 문 정권이 지향하는 최종 방침인 것은 지금까지 문 정권의 형태로 봤을 때 자세히 이렇게 내막까지는 몰라도 대충은 그런 방향으로 갖고 가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말까지 종전선언을 서둘고 있어요. 연말까지 안 하면 무슨 사단이 생길 일이 있나. 그래서 이해가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북한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북한의 대변인격으로 이렇게 처신하고 있다. 미국 가서 말했는데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은 북한의 수석 대변인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시점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끌고 가고 있는 방향이 민족 통일, 자주, 평화, 그리고 사실상의 핵 공유. 지금 좌파들은 내심으로 비핵화는 북한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데 이렇게 자신들끼리 내밀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한 분이 제보를 해 주셨는데 미국의 교포 여성들이 주로 하는 한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랐다. 북한의 핵 통일되면 우리가 쓴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핵 그거 어디다 쓸 건데? 아니, 통일되면 우리 거다. 그럼 그 우리가 끄라 칩시다. 그 핵무기를 어디다 쓸 건데? 우리도 세계를 상대로 핵무기를 가지고 협박해서 일본이고 미국이고 주변 나라들한테 뜯어먹고 살 겁니까? 그럼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주변 나라들은 우리가 핵을 갖고 협박을 해서 뜯어먹고 사는 걸 그냥 놔둔다고 합니까? 자, 이건 정상국가가 아니고 한마디로 만주의 도적대 같은 도적국가예요. 갱스터 스테이트예요. 그런 상황을 원하는 겁니까?
이 좌파라는 사람의, 친북이라는 사람의 사고 속에 숨어 있는 이 무서운 것들. 핵 가지고 뭐 할 건데? 한번 고민이라도 해봤습니까? 핵을 가지는 것이 옳은 겁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평화운동, 또 환경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좌파적으로 사고해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진보라 칭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의 원전 없애자, 탈핵해야 된다 하면서 핵의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이 해구산조차도 거부해오지 않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청와대 고위직들이 미국의 해구산 제공도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북한의 논리에 편성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는 것은 통일되면 우리 거라고 하는 이 이율배반과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가 안 되고 핵 보유국으로 갈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 그러면 어때라고 이야기하는 이 뻔뻔함에 대해서 이런 게 진보고 이런 게 좌파라면 이런 사고를 가진 진보 좌파라는 것들은 그야말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될 유물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그들의 여태까지의 언행은 북한이라는 저런 왕조 국가에 한마디로 충성을 바치기 위한 이 속임수에 불과하지 않았나는 거죠. 그래서 남한에서 핵을 드러내고 원자력 발전소도 드러내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도 남은 핵 개발 능력을 없애버린 채 핵을 가진 북한에 투항시켜서 그들의 한마디로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 아니었냐는 겁니다. 제 이 뉴스 브리핑을 좌파들은 황장수, 수국, 꼴통, 박바, 태극기 모임에 지지받는 집단이다 하는데 좌파들 중에 지식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보수 중에서 잘못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좌파들도 비판을 하고 종북, 친북도 비판을 하고 중도 기회주의자들도 비판합니다. 제가 누구한테 붙어먹기 위해서 이 방송을 했다면 그건 제가 천벌을 맞아 마땅한 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고영신 씨 출연에 대해서 그렇게들 저를 평소에 마땅치 않아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난리를 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제 길을 가는 겁니다. 고영신 씨도 비핵화 안 될 거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국의 운동이 직업이 아니고 정권에 붙어 먹을 일 없고 다만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다만 호남에 산다는 이유로 다만 보수가 싫다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의 평화, 자주, 민족 통일, 북한의 핵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간에 한국의 보수가 수구 기득권을 지향하고 일부 그들의 편을 들고 또 그들의 나팔수로 일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수 정당이나 또 일부 보수의 리더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보수가 가진 일부의 패단일 뿐입니다. 저보고 보수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데 보수는 보수지요. 보수 깃발 들고 싸우다가 안 되면 문 닫아야지요. 무슨 자유우판이 허황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그러면 좌파든 진보든 종북이든 친북들은 문제가 없느냐는 거죠. 엄청 문제 있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송두리째 자기 그림으로 바꾸고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북한에 이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80년대 주사파 운동권 시대의 사고를 지금까지도 강력히 유지한 채 한마디로 청와대나 국회에 진출하고 장관까지 되려고 하고 있고 안 그러면 됐거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을 비하하고 혐오하고 그러면서 가상의 한마디로 진보 국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가상의 진보 국가를 이 덮고 있는 커튼을 이렇게 걷어내면 그것은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 종북, 친북들이 가고자 했던 목표는
북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 신문들이 북한도 사람이 살만한 곳이네. 무슨 뭐 맨해탄을 이렇게 방불케 하는 평해탄이다. 그러면서 마치 북한의 사람들이 이 지금 KBS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평양 시내의 일부 모습들이 북한의 전체의 모습이냐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일부 들리는 말은 문재인 방북 때 평양 시내에 환영을 놓은 사람들 한 15만 명쯤 됐을 건데 동원되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한복을 다 입고 와요? 동원되지 않았으면 각자 편한 자기 옷 입고 오고 각자 편한 한국 같으면 자기 글로 써서 이렇게 플래카드나 피켓을 들고 있지요. 똑같은 꽃술이나 한반도기 들고 출석도 불렀겠지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네들 새벽부터 각자 여기에 나와. 북한에 무슨 대중교통이 있고 택시가 이렇게 잘 있습니까? 알아서 지정한 구역에 일찍부터 서둘러서 그날 오전에 갔으니까 그분들은 새벽에 아마 출발해서 그 위치에 가 있었을 거고 또 한국의 통반장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건 오후 담당자니 뭐니 잘 돼 있으니까 출석도 불렀겠죠. 그러면서 손에 아무것도 들지 마라. 왜? 물처럼 했다가 액체 폭탄이 터질 수도 있고 물통이 터질 수도 있고 도시락 폭탄이 터질 수도 있으니 그래서 그 행렬이 다 지나가고 해산될 때까지는 아마 먹지도 마시지도 화장실 가지도 못한 채 서서 휘둘렀어. 손을 흔들었을 겁니다. 그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능라도 경기장에 카드 섹션 매스 게임 하는 또 그리고 집단 체조하는 뭐 찬란한 조국인가 뭡니까? 그거 하는 사람들 10만 명, 관객 15만 명 이런 사람들은 또 몇 달씩을 고생하면서 또 그 전날 밤에 거기서 자고 또 하루 종일 거기 와서 대기하고 끝나고 또 걸어서 들어가고 하는 일들을 겪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북한의 인민들의 모습이다. 남측 대통령을 환영하는 모습이고 북한의 달라진 태도고 북한의 성의다라고 해석을 하면 자, 서커스단에서 일하는 사자나 코끼리나 원숭이는 불쌍하다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좌파들이 북한에서 거리에 동원되고 능라도 경기장에 동원된 북한의 동포라는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불쌍하게 여기거나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느냐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국민들이라면 일단은 나도 이젠 친북이나 종북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깊게 의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의문에 대해서 스스로 질의를 해볼 수 있어야 저는 정상인이라고 봅니다. 지금 문재인이 미국에 가서 앞으로 석 달이 고비다라면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저렇게 트럼프를 칭찬하고 아부하고 트럼프는 솔직히 자랑병과 아부병이 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맞춤형 한마디로 발언들을 해대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떤 이야기까지 했습니까?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고 한국에서 뭐 유엔사든 뭐 휴전선이든 주한미군이든 바뀌는 거 없다. 일단 한번 해주자. 하고 안 하면 취소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 미국 언론이 빈정대면서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는 이야기나 생각이나 미국 언론이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한다는 것은 그거는 보편적으로 객관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재인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북비핵화가 안 되면 취소할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보복을 감당할 수 있겠나. 이제 전 세계가 북한의 노력에 화답할 때이다. 앞으로 석 달이 고비다. 이런 발언들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저는 심각한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왜 저래 북한의 종전선언을 연내에 해야 된다고 목을 맬까? 연내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연내가 아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와 실천을 확인한 뒤에 종전선언을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약속해 준 게 있습니까? 약점 잡힌 게 있습니까? 자, 북한과의 군사협정에서 많은 것들이 문제지만 크게 DMZ 내 GP 11개 철수, 그리고 MDL 주변에 20에서 40km 비행 제한, 그리고 서해 한강 하구 평화수역 등 이런 것들이 왜 저렇게 서둘러서 합의가 돼야 됐을까? 미군이 우려하는 이 상황이 그토록 급박하게 발표할 만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북의 평화 의지를 비핵화를 통해 확인한 뒤에 군축을 하면 어디가 동이 나나? 경협이라는 명목 하에 우방이 그토록 우려하는 철도 연결을 꼭 연내에 착공해야 하나? 문 대통령은 스스로 남북 관계를 되돌릴 수 없도록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임기 내에 만들어 놓겠다고 공언했는데,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는 연내 혹은 임기 내에 불가역적으로 하겠다라고 왜 말을 하지 않는가? 오직 종전선언을 위해서 저렇게 김정은의 말을 트럼프에게 간곡하게 우려스러운 표현을 쓰며 전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비핵화 의지를 우리 국민은 모르게 비공개로 이렇게 미국에 전달하면, 북한의 의지를 말입니다, 국민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이런 이야기인가? 실제 이런 의문들이 있어야 국민들이 한마디로 투표할 자격이 있는 국민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동물들한테는 국민이라 인정하지 않고 동물들을 마치 물건처럼 법적으로 취급을 합니다. 자, 동물들도 자연의 법칙에서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동물들도 사람만큼 복잡한 사고를 하지 못하겠지만 일정하게 지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학습도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사람보다 지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잡아먹어도 되고 죽여도 되고 그리고 팔아도 되고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사고 기능이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이면서도 이런 당연한 의문을 하지 못하는 사고 기능이 사라진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 자격을 부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 대권에 나오는 보수의 대선 후보는 대북 문제의 전반에 대해서 취임 6개월 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서 한마디로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면 대통령직을 그건 국민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고 떠나고, 그러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그 뒤부터는 합의된 그런 조항들을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법에 반영한 다음에 두 번 다시는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런 사고에 동조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공약으로 내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제 이쯤 되면요, 한 번은 정리를 하고 넘어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가거나 또 다수의 편성해서 그냥 그 사고를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나라가 존립되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부터 미국의 해구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 사안별로 다 물어서 과반수 이상 통과한 것은 전부 법제화해서 손을 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부분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준평화협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전협정을 해주게 되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내몰려 갈 수밖에 없고, 일단 말을 하고 나면 그것이 정치적 선언이라고 해도 나중에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를,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한다고 해서 미국이 문제를 걸게 될 때, 북한이 너네들 종전선언 하면서 우리 비핵화 문제하고 뭐 연결한 거 있냐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 한마디로 미국이 우리한테 부당한 간섭을 한다 해도 미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할 자격이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이 되고 나면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 앞에 한국의 자발적인 종북 친북들이 몰려가서 이제 물러가라고 할 것이고, 미군은 훈련도 하지 못하고 전시작전권도 뺏기고 한미연합사 유엔사도 해체된 채로 아마 고립되어서 스스로 떠나는 날을 이렇게 잡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군대가 왜 한국에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대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쓸모없는 군대를 미국이 유지를 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그것을 하기 위한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전선언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부분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는 것이 실제라면 이건 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오른쪽으로는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사람, 왼쪽에는 종전선언을 찬성하는 사람끼리 따로 살면서, 그것을 따로 살면서 북한하고 붙어 먹든지 같이 살든지 지원을 하든지 철도를 연결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하고, 남은 사람들은, 우리는 종전선언이나 북한에 대한 이런 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사람은 자신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은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중의 어리석음이나 대중의 지극히 가벼운 정서와 감성을 건드리면서 북한이라는 본질적인 존재에 대한, 저는 악의 화신이라고 봅니다. 이런 존재에 대한 질문이나 의문들을 막은 채, 자, 가자. 평화, 자주, 통일, 민족이 기다리고 우리도 핵을 보유한 강성대국이 된다라고 하는 환상을 국민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동조하는 책임도요, 종북, 친북만큼의 심각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합리적인 좌파, 그리고 합리적인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이요, 홀로코스트라는 유대인 학살 부분, 유대인이 히틀러 집권 이전에 독일의 경제력을 장악하고 한마디로 지탄의 대상이거나 지시의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도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유대인을 집단 학살하고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 친북, 종북 사적 사고에 다수의 국민들이 무감각하게 동조하는 것과 홀로코스트의 학살에 대해서 독일의 다수 국민들이 그러는 줄 알면서도 히틀러에 저항하지 않고 동조했던 부분들과 뭐가 다르느냐는 겁니다. 독일의 귀족층의 상당수, 독일의 상류층이나 독일의 재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상당수, 독일의 지식인의 상당수가 동조했고 중하층들은 맹목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오히려 저항을 한 사람, 보네프 목사나 백장미 단이나 그 다음에 히틀러를 벙커에서 폭파시켜 죽이려고 했던 대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퍼센트로 따지자면 적어도 99%의 독일 국민들이 묵시적으로는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동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그 부분을 자기 스스로 엄청나게 지금 부끄러워하면서 독일에서 나치에 대한 찬양이나 이런 것도 일체 법적으로 못하게 하고 그런 상징들도 못 쓰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발언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에서 막연하게 지금 술 먹는 자리나 식사 자리나 친척이 모인 데서 북한하고 잘 지내면 좋은 거 아니냐,
지금 무슨 군사적으로 대립할 필요가 있냐. 자주 평화, 민족 화해, 통일이 될 거고 북한의 핵은 통일되면 우리 거 아니냐라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요. 편의주의적 사고나 아니면 엄청난 파시즘적인 무의식이나 더 나아가서 그들의 한마디로 졸렬한 사고 수준의 한계 등을 보면서요. 와, 이건 정말 심각한 정도로 한국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중심을 잡아야 되느냐? 정치에 관심이 없고 평범하게 내 일상과 민생이 좋아져야 된다.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것이 바로 정치를 잘하는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걸 막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동조자가 되었을 때요. 나중에 나는 마음에서 동조하거나 술자리에서 말을 했을 뿐이지 잘못이 없다라고 자신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자, 전부 어려운 시기에 잘못 판단해서 자신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합시다. 동조하는 사람도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